네, 민주당 법률위원장 박범계 의원입니다. 어제 아시다시피 정문원 의원이 검찰에 출두해서 장시간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본인이 6월 28일자 서울신문과 한 인터뷰 내용조차도 부인을 하더라고요. 처벌을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8일 이렇게 어마어마한 발언을 했고 그 뒤로 연이어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 특히 김무성 의원에게 구두 보고했다, 법적인 문제 없느냐 라는 질문까지 받은 그 인터뷰 기사를 부정하는 걸 보면서 참으로 참 어떤 연민의 점까지도 들었습니다. 특검으로 모든 의혹을 풀고 그래야지만이 오히려 정쟁을 없애고 민생에 치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새누리당은 특검론이야말로 정쟁으로 끌고 들어가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 중에 말미 결론 부분에 써놓은 말로 거기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새누리당과의 커넥션을 은폐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술수다, 이렇게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는 조금 내용이 상세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참조하시라고 첫 번째는 역대 11번의 특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 그런 내용들을 내역을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혹시 기사 앞으로도 쓰시는데 참조를 하시라고 해놨습니다. 11번의 특검 중에 비교적 특검이 수사를 해서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기준으로 성공한 특검이라고 제명을 붙였습니다. 2항입니다. 총 3경우가 있었습니다. 99년도에 온노비 사건 일부 인사들에 대한 기소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2001년도에 이용호 게이트 사건, 이 사건이야말로 검찰의 부실 수사를 참 무색하게 검찰의 부실 수사를 명확하게 드러낸 성과 있는 특검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도 생생한 작년 연말에 내곡동 이명박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 특검입니다. 과거 11번의 특검이 의미가 없다, 쓸모가 없다라는 특검 무용론에 대한 일종의 반박입니다. 3번의 성공한 특검도 있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수사 중 혹은 재판 중인 사례에 대한 특검은 있지 않았다. 특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뺏어다가 특검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논리를 총리 또 법무부 장관,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11번의 특검 중에도 2번 특검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가져다가 특검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최도술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 그대로 최측근 인사입니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소속되어 있는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해서 특검으로 간 사례입니다. 그리고 2008년 삼성 떡값 검사 사건의 그 떡값 수수 의혹 사건의 특검입니다. 이건 실패한 특검이죠. 이 부분도 검찰이 수사하던 것을 특검으로 가져간 겁니다. 이것은 검찰 내의 고위직 검사들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자기 식구, 제 식구 감싸기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성적 차원에서 특검으로 간 사례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안철수 의원, 그리고 시민사회가 연석회의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특검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민주당이 고려하고 있는 특검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미진한 수사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팀장이 포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완료됐는데, 그리고 추가 기소도 다 준비되어 있다 했습니다. 이 부분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서 작년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있었던 새누리당 대선 캠프 인사들과의 그 전화 통화를 한 여러 연루 의혹들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사건의 외압과 수사 방해 의혹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일방적인 감찰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세 번째는 오늘 여러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첨예하게 다뤄진 부분입니다.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한한 것이 아니라 사이버 사령부와 국정원, 더 나아가서 새누리당 캠프와의 연계 의혹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누리당 시발단이라고 하는 윤정은 목사, 소위 SNS 단장입니다. 국정원과 새누리당 연계 의혹이 있습니다. 또 국가보훈처 DVD 사건입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 보수 편향 자료 배포 논란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대화록의 유출 공개건입니다. 지금 김무성 의원을 소환했고, 어제 정문원 의원을 소환했고, 서상기 의원을 소환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혀 수사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남재준 국정원장과 그분과 관련된 대화록 공개건입니다. 전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법리 문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새누리당 일각에서 군사법원, 군인에 대한 범죄, 즉 군사이버사령부의 범죄는 군 검찰만이 수사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 27조 2항은 일반 국민이 군사법원에 의해서 재판받을 수 없다라는 원칙 조항을 들고 있고요. 그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재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헌법 어디에도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수사를 군검찰이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군사법원법에 군검찰이 수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법원법은 법률이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군사이버사령부 수사를 특별검사가 하도록 규정을 하면 얼마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우려 대표님을 비롯해서 정호원 국무총리 등이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에 회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저희들이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기소돼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을 제외한 미진한 수사 부분, 또는 전혀 수사되지 않고 있는 부분, 또는 부실 수사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공소시효의 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은 설사 범죄 혐의가 있어도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선거법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상 지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이 이미 기소됐습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검의 대상과 범위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해서 그 혐의자들이 국정원과의 커넥션, 연계 의혹이 드러나면 공소시효는 중단 정지됩니다. 즉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뿐더러 선거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의혹을 쌓고 있는 사건의 혐의자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그리고 국정원법 위반, 그리고 직권남용의 혐의 위반 등의 여러 다른 범죄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특검이
받아들여져야 되고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역대 11번의 특검은 그것이 성공한 특검이든 또는 실패한 특검이든 간에 어찌됐든 정쟁을 마지막으로 해소하는 최종 파이널 게이트의 그러한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특검의 결과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의 그런 비판과 비난은 있었지언정 그것으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수사 결과가 또 군검찰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와 관계없이 정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샷 특검으로 이 모든 문제를 규명하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밝히면 자연스럽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범정부적 대선 개입 의혹은 잠재워질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반드시 새누리당이 이러한 특검 제의를 받아들이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